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주거비, 즉 월세를 대신 내주죠. 참 놀라운 경우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아주 해당되는 청년들 입장이라면 기쁨 그 자체 그러한 뉴스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자세히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정부가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 1년간 주겠다, 월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인 청년들이란 거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가 되겠고요. 세대 분리가 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별도로 부모님하고 떨어진, 그러니까 주민등록신고가 따로 돼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겠고요. 당연히 무주택 청년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이고요. 또 현재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 곳에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데 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래요. 분명히 정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한정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 65만 원을 내는 그러한 청년들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는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즉 환산율은 2.5%가 되겠고요. 이러한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사례를 놓고 본다면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500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약 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65만 원과 요 환산금액 만원을 합치니까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의 요 내용을 보면 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갑자기 수학이 나오고 산수가 나오잖아요. 이 산수가 나와요, 산수. 곱해야 되고, 또 퍼센트가 나오고, 또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약 만 원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복잡 난해한 산수를 쉽게 말씀해 드리면, 다음 화면과 같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의 경우 곱하기 2.5%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을 월세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12만 5천 원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한 달로 따지면 1,416원이 된다는 거예요. 즉 보증금 500만 원당 1,416원이라는 월세 환산액이 책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환산 금액이 1,416원 더하기 월세 65만 원이니까 총 66만 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계 금액이 70만 원 이하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은 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됐죠. 다만 이제 부자 청년들도 있고 또 부자의 아들, 딸들인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일정한 금액, 즉 일정한 소득과 재산 이하인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입니다. 청년 가구는요, 소득 평가 금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에서 116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 가격이 1억 700만 원. 그래요. 청년은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하. 이하 되고 중위소득으로 6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고, 원 가구도 있어요.
원가구는 이제 부모님 가구.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부모님 소득도 또 부모님 재산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419만 원 이하이면 되고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청년 가구란 거는 청년,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즉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청년 가구를 말하는 거고, 원 가구라는 건 그냥 부모님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평가에 상시 근로소득이든 기타 사업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공적 이전 소득이든 여기서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을 충분히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득을 평가한다는 거고,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 더하기 자동차 가액 빼기 부채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중위소득을 책정할 때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재산가액을 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에서, 이러한 상가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상가의 공시가격에서 부채를 뺀 금액, 즉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아니면 융자를 받았어. 융자 받은 금액, 이러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대국민 재난지원금 88%인가요? 아무튼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국민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그렇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 실제적인 부동산 가액에서 또한 자동차를 더하고 이러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수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못하신 분들도 요거는 해당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요게 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 화면과 같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일 때는 419만 4,701원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중복재해인데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 또한 궁금하시겠죠? 따라서 정부는 모의 개선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 2022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8월 달에 한번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야. 모의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되면 한 달에 20만원, 1년에 240만원 꽁돈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돈은 11월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되 8월 달에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달치부터 소급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왕이면 빨리 일단 정부가 준다는 돈 빨리 타는 게 장땡이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씩 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깜빡 잊고 또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청 못 해가지고 300만 원도 못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여기에 부모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30세 이상이다. 그런 청년 부모 재산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청년인데 혼인을 해서 부모 재산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혼부, 미혼모 부모 재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녀가 월 97만 원 이상 받는 소득자, 그러니까 자녀가 20대야. 그런데
월 97만 원 돈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이런 사람도 뭐 하겠다? 부모 재산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냥 20만 원 주겠다. 즉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증명만 되면 부모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진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런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더 중시 여기죠.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핵심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월세 지원의 나비 효과인데, 첫 번째로 본다면 세대 분리는 더 증가될 것이다. 맞아요. 그동안도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무서워서 자녀들 세대 분리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뭐 증여도 하고, 아니면 뭐 자녀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분리 1일 2인 가구가 확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월세까지 지원을 해준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녀. 그랬으면 그냥 월세만 꼬박꼬박 냈고 뭐 서울에 전입신고 또 전출신고 안 한 경우 많겠죠. 그런데 이제 20만 원씩 정부가 돈을 주네. 그러면 이제 또 서울에 이제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 다 이제 분리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세대 분리, 즉 1인 가구, 2인 가구는 또 한동안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처럼 세대 분리가 또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세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요.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 월세가 당연히 증가되겠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되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된다. 즉 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뭐 그까이 거 얼마나 된다고 등등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세대 분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수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오피스텔 소유자들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나 작은 오피스텔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웃음꽃이 피겠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된다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2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세입자들에게 월세 수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작은 빌라에 사는 소유자들, 또 방 한 칸을 준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가정의 평화. 그래요. 자녀분들 중에서 꼴 보기 싫은 놈이 있잖아요. 또 나가 살겠다고 빡빡 우기는 애들. 참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죠. 답답해. 그리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나마 정부가 20만 원씩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내주는 경우도 되겠죠. 그러니 정부 돈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죠, 쓸 수가 있다. 즉 가정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덜 싸우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